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비튜트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10단원 웨이브 가이즈 앤 캐버티 레조네이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9단원이었죠. 9단원 트랜스미션 라인은 트랜스미션 라인에 걸리는 전압이나 트랜스미션 따라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다뤘었는데 전압과 전류는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8단원보다는 조금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10단원부터는 다시 E 필드와 H 필드가 나와서, 즉 벡터가 나와서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In the preceding chapter,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transverse electromagnetic TEM wave guided by transmission line. 지난 챕터에서 E 필드와 H 필드보다는 전압 전류를 다루긴 했었지만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서 전자기파,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때 다뤘던 전자기파는 트랜스버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즉 TEM 웨이브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의 E 필드와 H 필드가 진행 방향이 둘 다 수직이에요. E 필드도 진행 방향이 수직이고 H 필드도 진행 방향이 수직이고. 이어서 The TM mode of guided waves is one in which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a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and both are transverse to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along the guiding line. TM 모드는 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이고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가 direction of propagation, 파동의 진행 방향, 가이딩 라인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에 둘 다 수직인 거죠. One of the silent properties of TM waves guided by conducting lines of negligible resistance is that the velocity of propagation of a wave of any frequency is the same as that in an unbounded dielectric medium. TM 웨이브의 특징인데 conducting 라인이 negligible resistance, 즉 이 R값이 0인 거죠. resistance per unit length, 이 R값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컨덕팅 라인을 따라서 진행하는 TM 웨이브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프리퀀시가 몇이든 간에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unbounded dielectric medium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와 같았었죠. 이 unbounded dielectric medium, 8단원 얘기하는 거죠. unbounded니까 이 플레인 웨이브, 평면파가 진행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반사되거나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는 일도 없고요. 말 그대로 이 균일한 다이렉트릭 미디엄이 무한히 펼쳐 있어서 반사나 굴절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8단원 내용 중에서도 중후반 전까지의 내용이죠. 초반부. This was pointed out in connection with equation 9-21 and was reinforced by equation 9-72.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9-21식에 나오고요. 9-71을 통해서 보충됩니다. 자, 9-21식은 요거고요. 9-72식은 요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잠깐 챕터 9단원에 왔는데요.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9-2 섹션이 있습니다. 9-2 섹션은 패러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에 관한 거고요. 우리가 9단원에서 처음에는 이 패러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9단원 내용들을 조금 탐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9-3 섹션부터 패러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 코엑시얼 트랜스미션 라인, 이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R, L, G, C 이 값들만 알면은 트랜스미션 라인 모양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즉 제네럴한 트랜스미션 라인을 다루는데, 그런데 9-21이면은 이 9-2에 속한 내용이에요. 9-21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로스의 패러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 그래서 이 로스에 대해서 9-2.1에서 배웁니다. 로스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릭 미디엄이 논 베니싱 로스 탄젠트,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미디엄이면은 이 G값이죠. G값이 0이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 세컨드, the plates may not be perfectly conducting, 그러니까 이 R값도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R값과 G값이 0이 아닐 때를 9-2.1에서 배우고요. 그러니까 9-2.1 전인 이 9-2는 자세히 보시면은 assuming perfectly conducting plates, 즉 R값이 0이고 lossless dielectric, 즉 G값이 0입니다. lossless란 말은 이 다이렉트릭 미디엄, 그러니까 이 패럴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다이렉트릭 미디엄 부분이 전류를 전혀 통하지 않는다. 즉 컨덕티비티, 이 시그마 값이 0이다. 전류가 아예 흐르지 못하면은 로스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로스리스 다이렉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9-2 섹션에서는 이런 가정 하에서 식을 전개하고, 그때 나왔던 식이 이 9-21인데요. 이 벨로시티 오브 프로파게이션이 이렇게 되고 혹은 또 이렇게 된다. 특히 이제 이 맨 오른쪽 식을 보면은 which is the same as the phase velocity of TM plane wave in the dielectric medium, 그러니까 8단원에서 다이렉트릭 미디엄을 따라서 플레인 웨이브, 그러니까 8단원이면은 지금처럼 패럴 플레이트 이런 게 없고 아주 광활한 무한히 넓은 이런 균일한 다이렉트릭 미디엄에서 평면파가 전파할 때죠. 그래서 이 식이, 그래서 이 벨로시티 오브 프로파게이션이 8단원에서 이 평면파일 때랑 같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컨덕팅 라인이 니글리저블 레지스턴스라고 했는데 지금 R값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했는데 G값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G값은 0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9-72 부분을 보시면 9-72는 subsection 9-3.2 트랜스미션 라인 파라미터 부분에 있는데요. 이 9-7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9-69와 9-70을 비교합니다. 9-69는 제너럴 트랜스미션 라인에 나오는 이 9-37식이 있어요. 이 감마식이죠. 그 값이 몇이냐면은 RLGC 값으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때 드로핑 R, 그러니까 R 값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G 값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G 값이 살아남아서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R 값만 무시한 상태로 나온 식이 이 식이고요. 즉 9단원식인 거죠. 9단원식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단원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8-44 바로 이 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랜 웨이브스 인 로시 미디어예요. 플랜 웨이브인데 로시 미디어라는 얘기는 이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 감마 값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9단원식과 이 8단원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똑같죠. 그리고 예전에 5단원에서 C분의 G가 엡실론분의 시그마, 즉 여기 있는 C분의 G가 엡실론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G값은 0이 아니어도 즉 R값만 0이면은 이 R값이 0인 컨덕팅 플레이트를 따라서 유도되는 TM 웨이브의 속도가 8단원 초반에 나오는 unbounded dielectric medium을 따라서 전파되는 플레인 웨이브의 velocity of propagation과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TM waves, however, are not the only mode of guided waves that can propagate on transmission line, nor are the three types of transmission line parallel plate, 2-wire, and coaxial mentioned in section 9.1 the only possible wave guiding structures. 자,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서 전파될 수 있는 가이디드 웨이브의 모드가 TM 웨이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단원에서 배웠던 이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 타입 있죠. parallel plate, 2-wire, and coaxial. 이 세 가지만 웨이브를 가이드할 수 있는 스트럭처인 것도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we see from equation 9-55 and 9-63 이 식이죠. The attenuation constant resulting from the finite conductivity of the lines increases with R, the resistance per unit length, which in turn is proportional to square root of F in accordance with table 9-1 and 9-2. Hence, the attenuation of TM waves tends to increase monotonically with frequency and would be prohibitively high in the microwave range. 자, 일단 이 as a matter of fact부터 이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첫째, 이 R값 있죠? 이 R값은 뭐냐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으면은 컨덕터 부분과 다이렉트릭 부분이 있는데 이 컨덕터 부분의 저항이죠. 정확히는 컨덕터 부분의 단위 길이당 저항. 그러면 우리가 9단원에서 이 컨덕터 부분에 전류도 흐르고 전압이 걸리죠. 그런데 컨덕터 부분에 전류가 흐르는데 R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 R값이 0이 아니게 되면은 분명히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덕터 부분에 로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이렉트릭 부분,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전파가 되는데, 그리고 전파가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파동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실제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컨덕터 부분의 R값이 0이 아니어서 전류에 의한 로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이 트랜스미션 라인 방향과 거의 똑같겠지만 에너지가 컨덕터 부분으로 전달이 돼야지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R값이 0이 아니다. 즉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기파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컨덕터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TM 웨이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9단원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컨덕팅 플레이트가 굿 컨덕터여서 이 컨덕터 부분의 손실이 굉장히 작으니까 컨덕터 부분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비율이 적어서 무시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엄밀히는 TM 웨이브가 아니지만 거의 TM 웨이브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이제 9단원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테이블 9-1과 9-2를 보시면은 이 R값이 루트 F에 비례합니다. 자, 테이블 9-1과 9-2는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9-1 같은 경우는 패러럴 플레이트 얘기고요. 패러럴 플레이트 R값을 보면은 여기 루트 안에 F가 보이죠? 프리퀀시가 보이죠? 그 다음에 9-2는 2-wire 트랜스미션 라인과 코엑시얼 트랜스미션 라인의 얘기인데, 여기서 R값을 보면은 여기서는 마치 F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RS라고 써있는 이 RS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루트 안에 F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웨이브를 가이드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단지 세 가지일 뿐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쓰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F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R값이 꽤 커질 수 있다. R값이 꽤 커지면은
더 이상 굿 컨덕터라고 할 수도 없겠죠. 굿 컨덕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면은 즉 R값이 커가지고 컨덕터 부분의 로스가 커지고 컨덕터 부분의 로스의 크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에너지의 흐름이 컨덕터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더 이상 TM 웨이브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이 문단 첫 번째에서 나왔던 것처럼 TM 웨이브만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고 TE 웨이브나 TM 웨이브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세 가지 타입의 트랜스미션 라인만 웨이브 가이딩 스트럭처인 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55와 9-63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9-55와 9-63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9-3.1 서섹션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쭉 내리다 보면은 딱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2에 이 솔루션 해설 부분이 끝난 다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로슬리스 라인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컨스탄트나 뭐 페이지 벨로시티, 이런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이런 값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울 로스 라인일 때도 있죠. 그리고 디스토전 리스 라인도 여기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9-55와 9-63식을 언급한 이유가 이 알파 안에 이 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R값이 커지면은 어테뉴에이션이 커진다, 즉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언급할 건 이 디스토션 리스 라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는 로슬리스 라인이 있어요. 로슬리스 라인의 경우에는 로스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R값도 0이고 G값도 0이죠. 이러면은 당연히 알파 값이 0이고 페이지 벨로시티도 루트 LC분의 1입니다. 즉 컨스탄트죠. 그런데 로슬리스 라인은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로울로스 라인, 우리가 진짜 잘 만들면은 아마도 로울로스 라인일 텐데, 이 경우에는 알파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UP 값도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UP가 루트 LC분의 1이니까 컨스탄트 값이죠. 그리고 알파도 이렇게 컨스탄트처럼 보이긴 하는데, 즉 프리퀀시와는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 모두 이 R이 프리퀀시 센서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R이 이렇게 루트 F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디스토전 리스 라인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알파가 있고요. 다 상수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의 경우에는 R이 이렇게 F에 비례한다. 그리고 페이지 벨로시티를 보시면은 콘스탄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UP, 루트 LC분의 1 이런 부분은 콘스탄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알파는 콘스탄트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R 때문에 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뤘던 이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 모두 R 값이 루트 F에 비례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런 식들은 제너럴 트랜스미션 라인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 R값이 상수가 아닐지언정 다른 종류의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 R값이 상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알파 값이 상수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디스토전 리스 라인이 무엇인가 보면은 디스토전 리스 라인 조건이 이렇게 되고, 밑으로 내리면은 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토전 리스 라인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For a lossy line, wave amplitude will be attenuated and distortion will result when different frequency components attenuate differently, even when they travel with the same velocity. The condition specified in equation 9-61 leads to both a constant alpha and a constant UP. Thus, the name distortion risk line. 자, 일단 이 왜곡이 없으려면은 알파 값과 UP 값 둘 다 프리퀀시와 무관하게 콘스탄트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그널이 밴드 오브 프리퀀시스, 프리퀀시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보통은 여러 가지 프리퀀시가 섞인 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전자기파 혹은 뭐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프리퀀시 중에서 프리퀀시마다 속도가 달라지면은 전체적인 이 시그널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의 경우에는 이 R 값이 이렇게 루트 F에 비례했었는데, 그러면 프리퀀시 값이 큰 이 신호의 일부분은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작아지고, 프리퀀시가 비교적 작은 시그널의 일부는 어테뉴에이션이 적게 일어나서 진폭이 크다면 그것 또한 이 시그널에 왜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너럴 트랜스미션 라인 얘기고, 제너럴 트랜스미션 라인은 반드시 그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쉽게도 우리가 자주 쓰는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 R 값이 프리퀀시 센서티브에서 상수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 즉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R 값이 프리퀀시와 무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알파 값이 마치 상수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UP가 상수가 되면은 그러면 디스토전 리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은 알파 값이 실제로 상수가 아니니까 엄밀하게는 디스토전이 있으니까 디스토전 리스 라인은 아니지만, 프리퀀시마다 알파 값이 다른 거랑 프리퀀시마다 이 UP 값이 다른 거랑 디스토전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UP 값이 달라지는 게 왜곡에 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세 가지 트랜스미션 라인의 경우에 알파 값이 콘스탄트가 아니어서 엄밀하게는 디스토전 리스 라인이 아니긴 하지만 UP는 상수기 때문에 디스토전이 많진 않고 여전히 디스토전 리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In this chapter, we first present a general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waves propagating along uniform guiding structures.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유니폼한, 모양이 일정한 가이딩 스트럭처를 따라서 전파되는 웨이브의 특성을 다룰 거고요. 웨이브의 특성을 일반적인 공통되는 선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Wave guiding structures are called waveguides, of which the three types of transmission lines are special cases. 자, 웨이브를 가이딩하는 그런 구조체를, 그런 스트럭처를 웨이브 가이즈라고 하고, 구단에서 배웠던 게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는 모두 트랜스미션 라인이었는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조차도 웨이브 가이즈의 일종인 거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즈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고, 트랜스미션 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우리가 구단에서 배웠던 그 세 가지였던 거고요. The basic governing equations will be examined.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기초적인 이퀘이션들 다룰 거고, we will see that in addition to transverse electromagnetic waves, TM waves, which have no field components in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both transverse magnetic TM waves with a longitudinal electric field component and transverse electric TE waves with a longitudinal magnetic field component can also exist. 자, 그래서 TM 웨이브 뿐만 아니라 TM 웨이브나 T 웨이브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그래서 TM 웨이브, TM 웨이브, T 웨이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란저튜더널 단어, 한국말로는 종방향의, 종파할 때 그 종자죠. 여기 영문사전 뜻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Both TM and TE modes have characteristic cutoff frequencies. Waves of frequencies below the cutoff frequency of a particular mode cannot propagate, and power and signal transmission at that mode is possible only for frequencies higher than the cutoff frequency. Thus, waveguides operating in TM and TE modes are like high-pass filters. 자, 앞으로 배우게 될 TM 모드와 TE 모드 둘 다 cutoff frequency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cutoff frequency 한번 배운 적 있죠? 회로 이론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하지만 전자계학에서도 언제 나왔었냐면은 챕터 8을 보시면은 8-3 섹션의 सब섹션에 8.33 아이오나이즈드 가스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고 아이너스피어 전리층이죠. 그래서 이 सब섹션에서 이렇게 컬러 프리퀀시 개념이 나오고요. 우리 대기의 아이너스피어 전리층 부분에서 컬러 프리퀀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런 컬러 프리퀀시 특성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N값이 뭐냐면 일렉트론스 per 유닛 볼륨, 그러니까 그 전리층 대기 중에 프리 엘렉트론이 얼마나 많냐 이 얘기죠.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강해지면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구의 아이너스피어 전리층에서 전자와 플러스 이온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전자가 증가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프리퀀시, 컬러 프리퀀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활동이 왕성한 기간에는 지구가 위성 등과 통신을 할 때 통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뤘었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많은 학교에서 건너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셨던 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이도 짧아요. 자, 그래서 컬러 프리퀀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컬러 프리퀀시를 다룰 거고요. 앞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은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보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컬러 프리퀀시 밑으로는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프리퀀시 이상, 컬러 프리퀀시 이상만 전파가 되고, 따라서 TM과 TE 모드에서는 웨이브 가이즈가 하이패스 필터처럼 작용한다. Also in this chapter, we will re-examine the field and wave characteristics of parallel-plate waveguides with emphasis on TM and TE modes, and show that all transverse field components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EG, G being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for TM waves, and in terms of HG for T waves. 자, 이번 챕터에서 TM과 TE 모드를 가지고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를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버스 필드 컴포넌츠. 자, 트랜스버스 필드 컴포넌츠면은 TM 모드에서는 매그네틱이 트랜스버스 한 거니까 이 매그네틱 필드 말하는 거죠. 그래서 TM 웨이브에서는 트랜스버스 필드 컴포넌츠, 즉 매그네틱 필드 컴포넌츠가 이 G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TM 웨이브면은 매그네틱만 트랜스버스 하고 일렉트릭은 트랜스버스 하지 않죠. 일렉트릭이 트랜스버스 하지 않으니까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렇게 G방향이면 전파되는 방향이죠. 전파되는 방향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버스한 매그네틱 필드 컴포넌츠가 EG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 웨이브에서도 일렉트릭만 트랜스버스 한데 그 일렉트릭 필드의 컴포넌츠가 HG,
HG도 마찬가지로 전파 방향의 매그네틱 필드 컴포넌트죠. 이 HG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세부적인 건 당연히 지금 인트로덕션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나옵니다. The attenuation constant 알파죠. The attenuation constant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에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이제 attenuation constant인데 attenuation constant resulting from imperfectly conducting waves will be determined for TM and T waves and we will find that the attenuation constant depends in a complicated way on the mode of the propagating wave as well as on frequency. 자, 그래서 TM 웨이브와 T 웨이브에 대해서 이 컨덕팅 월이 퍼펙트 컨덕터가 아닐 때 그때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를 살펴볼 거고요. 그때 이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가 depends propagating wave의 모드에 따라서 복잡하게 정해진다는 걸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For some modes, the attenuation may decrease as the frequency increases. For other modes, the attenuation may reach a minimum as the frequency exceeds the cutoff frequency by a certain amount. 그래서 어떤 모드에서는 프리퀀시가 증가하는데도 어테뉴에이션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모드에서는 프리퀀시가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몇 배 정도 큰 상황에서 미니멈에 도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뭐 이런 거 배우겠구나 그때 배울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Electromagnetic waves can propagate through hollow metal pipes of an arbitrary cross-section. Without electromagnetic theory, it would not be possible to explain the properties of hollow waveguides. We will see that single conductor waveguides cannot support TM waves.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fields, the currents, and charge distributions, and the propagation and attenuation characteristics of rectangular and circular cylindrical waveguides. Both TM and TE modes will be discussed. 자, 9단원에서 그 트랜스미션 라인의 경우에는 컨덕터가 항상 한 쌍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였죠, 컨덕터가. 그런데 여기서 이 할로우 메탈 파이프면은 뭐 파이프면 보통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텅 빈 메탈 파이프를 따라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전파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양이 동그란 게 아니라 임의의 모양, arbitrary cross section일 수가 있고 전자기학 이론 없이는 텅 빈 웨이브 가이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컨덕터 웨이브 가이즈. 이 할로 메탈 파이프도 싱글 컨덕터 웨이브 가이즈죠. 그냥 파이프인데 속이 텅 비었다는 건 메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탈인 거니까. 메탈이 딱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싱글 컨덕터 웨이브 가이즈의 경우에는 TM 웨이브를 서포트할 수 없다. 즉 TM 웨이브가 싱글 컨덕터 웨이브 가이즈에는 전파될 수 없다. 그래서 필드와 커런트와 charge distribution 그리고 propagation과 attenuation에 관한 특성들 다룰 거고요. 특히 이제 rectangular 모양과 circular cylindrical 모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크로스 섹션 모양 말하는 거죠. 단면 모양이 rectangular 네모날 때와 circular cylindrical 동그랄 때 그래서 이제 이 TM 웨이브로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TM 모드와 T 모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Electromagnetic waves can also be guided by an open dielectric slab waveguides. 오픈 다이렉트릭 슬랩 웨이브가이즈는 여기 나중에 나올 그림 10-22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여기 이렇게 다이렉트릭 물질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엡실론 D, 뮤 D 이렇게 써있고 위아래는 엡실론 제로 뮤 제로 엡실론 제로 뮤 제로면은 진공 말하는 거죠. 혹은 근사에서 공기 그래서 이런 웨이브 가이즈 통해서도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가이즈 될 수 있고요. The fields are essentially confined within the dielectric region and decay rapidly away from the slab surface in the transverse plane. 필드가 그러니까 이 필드나 H 필드가 이 다이렉트릭 리전에만 confine 존재하는 거고 slab surface in the transverse plane 이렇게 지축으로 전파가 되니까 transverse plane이면은 이제 이런 플레인이죠. 지축에 평행한 플레인. 이 지축에 평행한 플레인 방향으로 슬랩 서피스에서 멀어지면은 슬랩 서피스 이 슬랩이면은 판때기 말하는 거죠. 판때기. 어떤 두께가 있는 판때기. 이 판때기 표면이니까 이제 여기 말하는 거고요. 이 표면에서 트랜스버스 플레인 이런 면 따라서 이렇게 멀어질 때 decay rapidly 급격하게 약해진다. 이 필드나 H 필드가 급격하게 약해진다. For this reason, the waves supported by a dielectric slab waveguide are called surface waves. 이런 이유로 다이렉트릭 슬랩 웨이브 가이드에 의해서 서포트 되는 웨이브를 서피스 웨이브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Both TM and TE modes are possible. TM 모드와 TE 모드가 가능하고 You will examine the field characteristics and cutoff frequency of those surface waves.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필드의 특성들과 cutoff frequency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Cylindrical optical fibers will be discussed. 옵티컬 파이버 뭔지 아시죠? 광섬유. 광섬이 보통은 실린더리컬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광섬유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 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at microwave frequencies ordinary lumped parameter elements such as inductances and capacitances connected by wires are no longer practical as circuit elements or as resonant circuits because the dimensions of the elements would have to be extremely small because the resistance of the wire circuits becomes very high as a result of skin effect and because of radiation. 자,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는 7단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림 7-9에 여러가지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스펙트럼이 나와있죠. 이 중에서 마이크로웨이브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자체는 뭔가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리퀀시 기준으로 1GHz 이상부터 인프라레드 밴드 적외선 전까지예요. 자, 헤르츠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300부터 3000MHz인데 3000MHz가 딱 3GHz죠. 그러니까 300이면은 0.3GHz고요. 1GHz부터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이쯤부터 인프라레드 밴드 전까지, 즉 밀리미터 웨이브까지. 그런데 보통 모호해서 일반적으로는 1GHz부터 300GHz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이런 이름들 붙인 게 더 정확한 분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부분이었고요. 여기 쓰임새도 나와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에서는 즉 1GHz부터 300GHz 혹은 300GHz 조금 넘는 그런 부분까지는 럼프트 파라미터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L과 C, 럼프트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인덕터나 캐패시터들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서킷 엘레먼트로서 실용적이지 않다. 혹은 공진 회로로서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다. 이 럼프트 파라미터 엘레먼트나 럼프트 파라미터 시스템 혹은 디스트리뷰티브 파라미터 시스템 뭔지 예전에 배웠었죠. 언제 다뤘었냐면 저희가 이 9-3 제너럴 트랜스미션 라인 이쿠에이션 할 때 한번 이렇게 용어가 나와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9단원 내용을 쭉 배우면서 우리가 회로이론처럼 간단하게 다룰 수 없구나.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는 회로이론 지식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구나 배웠었죠. 여기 럼프트 시스템이랑 디스트리뷰티브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럼프트 파라미터 엘레먼트들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회로이론에서처럼 L과 C, 인덕터와 캐패시턴스를 그러려면 엘레먼트의 크기가 extremely small,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굉장히 작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인덕터나 캐패시턴스는 어떤 구조에 의한 값을 갖고 그렇게 구조가 작으면은 굉장히 작은 값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작아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스킨 이펙트 때문에 와이어의 저항이 매우 커지고 레디에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면 되고요. We will briefly discuss irises and posts as waveguide reactive elements. 그래서 아이리스와 포스트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은 아이리스는 눈에서 홍채, 빛 조절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나 꽃 이름이고요. 홍채도 약간 꽃처럼 생겼죠. 그다음 포스트는 기둥, 포스트 이런 뜻이 있는데 저희는 일상적인 용어로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뭔지 나중에 배울 거고요. A hollow conducting box with proper dimensions can be used as a resonant device. The box walls provide large areas of current flows and losses are extremely small. Consequently, an enclosed conducting box can be a resonator of a very high Q. Such a box, which is essentially a segment of a waveguide with closed end faces, is called a cavity resonator. We will discuss the different mode patterns of the fields inside rectangular as well as circular cylindrical cavity resonators. 적절한 크기를 가진 속이 텅 빈 컨덕팅 박스가 레조넌트 디바이스, 공진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공진 디바이스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때 그 박스의 벽면이 커런트 플로우를 위한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요. 로스는 매우 작다. 결과적으로 enclosed conducting box, 둘러싸인 컨덕팅 박스니까 이제 닫힌 컨덕팅 박스라는 얘기죠. 안과 밖 사이에 구멍이 없는 이렇게 폐쇄된 컨덕팅 박스는 매우 높은 Q를 갖고 있는. Q는 퀄리티 팩터예요. 퀄리티 팩터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매우 높은 Q를 갖고 있는 레저네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 레저네이터나 이런 내용들 앞으로 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박스들이 웨이브 가이즈, 예를 들어서 웨이브 가이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둘레가 도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웨이브 가이즈를 도체로 딱 막아버리고 반대쪽도 딱 도체로 막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엔클로스드 컨덕팅 박스가 되기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의 양 끝을 막았을 때 이런 박스로 작용을 하고요. 캐버티 레저네이터로 부른다. 캐버티는 속이 텅 빈이란 뜻이죠. 그래서 속이 텅 빈 레저네이터, 어떤 공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렉탱귤러 모양과 서큘러 실린더리칼 모양, 그러니까 단면적이 네모난 모양과 단면적이 동그란 모양, 그런 모양의 캐버티 레저네이터에 대해서 필드의 여러가지 모드를 다루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1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앞으로 10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약간 길어졌죠.
당연히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들이 8단원이나 9단원의 일부 내용들이나 뭐 썼던 방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8단원, 9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10-2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